자, 이번에는 고독한 분할법 4인 분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참가자의 순서를 정합니다. 참가자는 이제 3명이 되고 참가자 3명은 선택자, 참가자 네 번째는 이제 분할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분할자는 떡을 4조각을 이제 나눕니다. 물론 나누는 방법은 분할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할자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나중에 가져가는 게 자신이니까. 자, 그러면은 선택자들은 각각 4분의 1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조각의 이름을 종이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자들이 자신의 기록을 다 같이 이제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조각 1, 조각 2, 조각 3, 조각 4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참가 1, 참가 2, 참가 3, 분할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각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 하면은 이거 뭐 참가자 1은 나는 이거 또는 참가자 3는 나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C1에 그 표시된 인원수를 MI라고 했으니까 CI에 그러니까 M1은 얼마냐면 M1은 바로 이게 2명이니까 2가 되죠. 이게 자꾸만 C1 그래서 M1은 바로 2명이 됩니다. M2도 2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2, M3도 2, M4는 1이 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중에서 M1, M2, M3, M4 중에 0이 있으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할자가 가지면 돼요. 인원수 중에 이것 중에 한 1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래. 그러면 그걸 누가 했어요? C4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참가자 2죠. 맞아요. 그러면 참가자 2에게 C4 조각을 주면 돼요.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이제 참가자 2는 이제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명만 남고 그 3사람만 남죠. 결국 조각이 3개가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3인 이하의 고독한 분할법을 사용하면 돼요. 아까 같이 한 사람 줄였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다시 7단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가 끝나는 거예요. 3인 고독한 분할법으로 가고. 자,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인 고독한 분할법을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겹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또 나눠야 될 거예요. 다시 이제 분할자가 하든지 뭐 참가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시 역할을 해서 또 다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가 되죠. 이 경우에는 모두 2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자 1, 선택자 2, 선택자 3가 기록한 조각의 개수를 K1, K2, K3라고 하자. 자, 여기 이 경우에 가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예로 가면 아무도 분할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C4가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한 명이 더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2가 되죠. 자, 참 2. 그럼 이제 아무도 분할받지 못했는데 이 K의 개수 K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합친 게 K가 3이죠. 여기 합치면 뭐야? K2죠. 여기서 보면 이것도 3이죠.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K는 KI는 1하고 4 사이에 있고요. K1하고 K2, K3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다 합치면 8 되죠. 이쪽을 다 합치면 8 되죠. 그래서 동일해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MI는 전부 다 2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8보다 이제 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분배는 K1, K2, K3 값이 작은 선택자의 순으로 남아있는 원하는 조각 무작위로 하나씩 선택해서 배정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다 2개씩 이상이라는 거니까 요거 2니까 여기 제일 작죠. 그러면 요 두 조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줘요. 너 이거 가져. 그러면 이제 참가자 2는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참가자 2가 이걸 가져가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요것이 남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가자 1, 참가자 3가 있고 2, 3 여기도 선택했고 여기는 선택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왕이면 선택하는 걸로 주면 좋겠죠. 그래서 참가자 1에게 요거를 가져가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분할이 끝난 게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이제 참가자 3는 남은 거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참가자 3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가면 돼요. 참가자 3. 분할자는 이제 안 남은 거, 이제 남은 거 요거 가져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상황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독한 선택법이 있어요. 고독한 분할법이 있었는데 아까는 분할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분할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고독한 선택법이에요. 3인. 자, 순서를 정해서 참가자의 역할대로 이제 분분히, 선분히, 선선히 이제 이렇게 합니다. 분분히가 케이크를 2조각으로 나눠요. 그냥 반반 자르는 거죠. 선분위가 그중 한 조각을 선택해서 남은 조각은 이제 분분위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분분위하고 선분위는 자기 조각을 3조각으로 나눠요. 잘 나눠야 되겠죠. 잘. 그러면 선선이는 어떻게 하냐? 분분위하고 선분위가 3조각 중에 한 조각을 선택해서 가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떡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분분위가 반은 토막을 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선분위, 그 중에 한 분은 분분위가 가져요. 그래서 각자가 3등분을 잘해요. 이렇게 자기 눈에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걸 그 다음에 선선이는 어떻게 하느냐? 선선이는 자기가 이 선분위가 나눈 조각의 하나를 가져요. 분분위가 나눈 조각의 한 조각을 가져요.
그러면 남는 것은 누구 거냐? 천분위하고 선분위 거예요. 이거는 선분위 거, 요거는 분분위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독한 선택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자가 한 명인 거죠. 결국 분할자가 두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자, 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바닐라 향과 딸기 향을 바른 9만 원짜리 케이크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원래 9만 원이에요. 9만 원. 반반 생긴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자, 분분히는 바닐라 맛이나 딸기 맛이 똑같으니까 4만 5천 원씩이에요. 선분위는 생각이 달라요. 이건 별로 맛이 안 좋아해. 0. 그래서 이것만 좋아해. 이건 9만 원. 선선이 생각은 요게 더 좋아해. 그렇다고 이것도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분분히가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60도로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잘랐느냐? 아이고. 그래서 60도로 잘라요. 분분히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분분히는 뭐 면적에 비례하죠. 그래서 3만 원, 15,000원, 15,000원,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선분위는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바닐라 맛은 싫어했으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이게 3분의 1, 이게 3분의 2니까 각각 3만 원, 6만 원이 될 거예요. 선선이는 생각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아까 선선이는 여기에서 6만 3천 원, 2만 7천 원이었으니까 6만 3천 원을 3분의 2 해주면 얼마가 그러면은 2만 1천 원 곱하기 2니까 4만 2천 원. 그래서 이 4만 2천 원 여기에 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선분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조각을 나눕니다. 선분위가 분분위가 세 조각을 나눠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 자, 분분위는 이제 이쪽을 가졌고요. 이쪽이 분분위, 이쪽이 이제 선분위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분분위가 이제 세 조각을 이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그냥 공평하게 이제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결국 또 어떻게 돼? 분분위 그 선분위는 어떻게 나눴느냐? 선분위는 이거 바닐라 맛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누겠죠. 3분의 1 조각 이렇게. 이쪽은 무시하는 거죠. 이쪽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선선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선선이가 당연히 이거 선택하죠.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선선이가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이걸 선선이가 선택해. 그래서 선선이 이 두 개를 갖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 분분위는 역시 3분의 2 조각 갖고 선분위도 3분의 2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 어쨌거나 가치로 봤을 때는 4만 5천 원어치의 그의 가치가 있게 가져가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최종 결과는 분분위는 3만 원어치죠. 3만 원. 분분위는 요게 15,000원, 15,000원이니까 3만 원 가져가요. 선분위는 어떻게 되냐?
이 6만 원이 6만 원에 3분의 2를 가져가니까 4만 원이 되죠. 그러면 선선이는 어떻게 되냐? 이 18,000원에 3분의 1이잖아요. 일단 이게 18,000원에 3분의 1, 그 다음에 21,000원어치의 걸 더 갖고 가고,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6,000원인가요? 그러면 요 전체 합이 27,000원어치고요. 여기 또 42,000원에 반이니까 21,000원. 그러니까 27,000원에다가 21,000원어치를 합치면 48,000원어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선선이가 48,000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들 3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보기 2. 이제 4인 분할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참가자의 순서를 정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참가자 1, 참가자 2, 참가자 3, 참가자 4. 그래서 1, 2, 3가 떡을 3조각을 공평하게 잘 잘라서 각자 앞에다 둬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참가자 1, 참가자 2, 참가자 3,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조각을 잘라 이렇게. 그럼 이제 참가자 4조각을 잘라야 되는데 잘못 잘랐네. 하여튼 요 과정을 좀 이제 빼먹었네. 이 떡을 3조각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떡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큰 게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참 1, 참 2, 참 3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기, 요거는 요쪽, 요쪽은 요쪽으로 이제 와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가자 1, 2, 3가 각자 이제 4조각을 잘라야 돼요. 미안. 요거를 4조각을 잘라는 거예요. 4조각. 네, 색깔을 좀 달리 합시다. 그래서 4조각 이렇게 해요. 4조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참가자 4는 이것 중에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 4는 나는 이게 커 보여. 나는 이게 커 보여. 나는 이게 커 보여. 그래서 참가자 4가 요거를 가져가. 그러면 남은 것은 참가자 1이 가져가면 되고, 남은 것은 참가자 2가 가져가면 되고, 남은 것은 참가자 3가 갖는 거예요. 그게 4인 분할법의 그 모토예요. 그래서 떡이 원래 큰 덩어리가 있으면 3조각을 나눠서 참가자 1, 2, 3가 하나씩 갖다 놓고 4조각을 낸 다음에 참가자 4는 그 중에 하나씩만 가져가서 갖고 나머지는 자기 거를 가진다. 그게 이제 고독한 선택법 4인 분할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1944년 그때가 2차 세계대전 때니까 이 바나하하고 이제 크네스타라는 사람이 이제 보통 폴란드 쪽에 있는 나라의 수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이런 걸 많이 이제 한 것 같아. 재미나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 명의 원탁에 둘러앉아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평한 분배법입니다. 먼저 이제 3인 분배예요. 갑을 병이 분배를 하는. 갑이 먼저 한 조각을 뜯어내고 을과 병에게 물어. 자, 가져갈 때 그러면 이제 경우가 발생하죠. 을과 병이 모두 동의하면 갑은 그 조각을 가져가면서 끝 상황. 그러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조각은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자, 근데 을은 동의하는데 병은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을 입장에서 갑이 더 커 보인다는 3분의 1 이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오케이 했고 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이 보기에는 병의 눈에는 갑이 뜯어낸 조각이 3분의 1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조각에서 얼마만큼을 덜어내.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이 되도록 덜어내고 남은 조각을 이제 병 자신이 가는 거예요. 병 자신이 가져요. 자, 이제 갑이 제시한 조각을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을은 그 조각에서 원하는 만큼 뜯어내고 남은 조각을 가져가도 좋은지 병에게 동의를 구한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을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3.3분의 1 이상을 을이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이제 그 조각을 갖다가 을의 생각에 3분의 1 해당하는 조각을 만큼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병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을이 가진 조각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병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하거나 동의를 하면 을이 가져가는 거고 병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그 조각을 3분의 1이 되도록 병이 덜어낸 다음에 이제 병이 갖는 거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의 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이제 두 조각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이 2인 분배로 공평하게 분배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n명이 마지막 감축법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이제 1, 2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2분의 n-1 정도에 비례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한 조각을 뜯어내고 을과 병에게 동의하는 거 그런 방법 하나. 또 을과 병이 모두 동의하면 이제 가져가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지수가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5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5의 이제 n 제곱에 걸리는 시간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걸리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건 잘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칼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1961년도에 두빈스하고 스페니어가 이제 개발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분배 참가자하고 조정관이 있어요. 또는 조정관은 기계 장치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떡을 분배 받으려고 하고 종이 치면 이제 조정관은 이제 칼이 일정한 속도로 떡 위를 천천히 지나가게 합니다. 분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순서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조정관의 칼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자신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칼이 오면 정지라고 이제 외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처럼 여기서부터 떡이 칼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7분의 1 이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되면 누구든지 정지라고 외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정지라고 외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종관은 칼을 멈추고 그 위치에서 떡을 잘라서 외친 사람에게 떡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외친 경우에는 동전을 굴려서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방법이 좋냐?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행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매 순간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결국 잘라 나가고 나면 케이크의 그 상태가 변형이 되니까 또다시 7분의 1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먼저 가늠을 해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정지하고 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지만 수학적 원리로 봤을 때 움직이는 칼이라는 것은 실수의 연속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어떤 수직선과 같은 모양을 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제 알고리즘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점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뜨문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는데 움직이는 칼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수에 의존합니다. 디지털 기계는 이렇게 점프하니까 자연수에 의존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